이번에는 듣고 확인해 봅시다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줄리앙 씨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24과) 성실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줄리앙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이력서를 봤는데 경력이 많던데요. 자격증도 있는 걸 보니까 실력이 좋은가 봐요. 실력이 좋기는요. 그렇지만 성실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잡지 기사도 번역해 봤나요? 네, 고향에 있을 때 비슷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번역할 내용이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실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력도 있고 책임감도 강하다고 들었으니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이번 달 말까지 가능할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화를 잘 들었는지 우리 확인을 해 볼게요. 듣고 확인해 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줄리앙의 장점이 아닌 것은 뭐예요? 1번 경력이 많다. 2번 자격증이 있다. 3번 일을 하는 속도가 빠르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 네, 정답은 3번이지요. 경력이 많다, 자격증이 있다. 우리 대화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일을 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요?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면접관은 이 일을 언제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1번, 이번 달 초. 2번, 이번 달 말. 3번, 다음 달 말. 네, 여러분 면접관이 이 일을 언제까지 해달라고 했지요? 네, 정답은 2번, 이번 달 말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하셨지요? 이번 과에서는 면접과 관련이 있는 어휘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휘를 배워봅시다. 첫 번째 어휘입니다. 면접이라는 어휘인데요. 여러분, 면접이 뭐예요? 면접은 직접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면접을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면접을 본 경험이 있어요? 네. 여러분, 언제 우리는 면접을 보지요?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봐야 해요. 그리고 또 언제 우리는 면접을 봐요? 네. 대학교나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문을 함께 보면서 확인을 해 볼게요. 면접을 볼 때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해요. 네, 여러분 면접을 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면접을 볼 때 어떤 태도로 면접을 봐야 돼요? 네, 우리 앞에서 자신감이 있다라는 어휘를 공부했지요? 네,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요? 면접을 볼 때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해요. 면접을 볼 때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면접을 볼 때 자신감 있는 태도로 면접을 보세요. 네, 여러분 다음 어휘입니다. 이력서라는 어휘입니다. 여러분, 이력서는 언제 필요해요? 회사에 취업을 할 때 이력서가 필요해요.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내는 것을 우리는 이력서라고 해요. 취업을 할 때 쓰는 서류를 우리는 이력서라고 합니다. 그럼 이력서에는 우리 어떤 내용을 써야 돼요? 네,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내가 졸업한 학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그리고 경력, 이런 것들을 이력서에 쓸 수 있습니다. 네, 예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취업을 하고 싶으면 이력서를 준비해 놓아야 해요. 네, 여러분도 아마 이력서를 쓴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준비해 놓아야겠지요? 네, 여러분 다음 어휘를 계속해서 볼게요. 다음 어휘입니다. 경력입니다. 경력은 지금까지 한 일을 말해요. 지금까지 한 경험을 경력이라고 합니다. 경력,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광고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취직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경력이 필요할까요? 네, 광고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력이 있으면 좋겠죠? 또 광고 동아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경력이 있다. 경력이 없다. 경력이 짧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한 기간이 길지 않을 때는 짧다. 경력이 많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경력을 쌓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이력서를 보니까 경력이 많던데요. 네, 그 일과 관계가 있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런 의미죠. 다음 어휘를 볼게요. 다음 어휘는 자격증입니다. 여러분, 자격증을 보기 전에 자격이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자격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을 자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려면 아무나 의사를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의사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격증이라고 말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해요. 의사 자격증이 필요해요. 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자격증이 필요해요? 네, 선생님 자격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하고 같은 말인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격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예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즘은 자격증이 여러 개 있어도 취업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요즘 취업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격증이 여러 개 있어도 취업하는 게 어렵다는 말이죠. 네, 자격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격증이 있다. 자격증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는 자격증을 받아요. 자격증을 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받는 것을 우리는 자격증을 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잘 아시겠죠? 네, 우리 이번에는 본문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본문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면접을 보는 상황이지요. 네, 줄리앙 씨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줄리앙이라고 합니다. 네, 줄리앙 씨가 먼저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을 우리는 면접관이라고 하죠. 면접관이 이렇게 말해요. 반가워요. 이력서를 봤는데 경력이 많던데요. 자격증도 있는 걸 보니까 실력이 좋은가 봐요. 네, 면접관은 면접을 보기 전에 이력서를 봤어요.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평가할 수 있죠. 이력서를 봤는데 경력이 많던데요. 자격증도 있는 걸 보니까 실력이 좋은가 봐요. 네, 줄리앙 씨가 자격증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실력이 좋은가 봐요. 실력이 좋은 것 같다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실력이 좋기는요. 네, 여러분 칭찬을 받았을 때 한국에서는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지요. 그래서 줄리앙 씨는 실력이 좋기는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실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네, 여러분 성실하다는 어떤 의미예요? 성실하다는 오랫동안 어떤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다 그런 의미죠. 네, 줄리앙 씨는 다른 사람한테 성실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줄리앙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성실하다는 말을 많이 자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잡지 기사도 번역해 봤나요? 네, 줄리앙 씨에게 잡지 기사도 번역을 해 봤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번역은 어떤 의미예요? 다른 언어를 다른 언어로 어때요? 바꾸는 거죠. 그런데 번역은 다른 외국어를 다른 외국어로 바꾸는데 그렇게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라 글이죠. 다른 외국어로 된 글을 다른 외국어로 된 글로 바꾸는 것을 번역이라고 하죠. 네, 줄리앙 씨는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면접을 보고 있죠. 네,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네, 고향에 있을 때 비슷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번역할 내용이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실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리앙 씨는 고향에서 비슷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번역할 내용이 제 전공 분야가 아니에요. 분야는 어떤 의미예요? 네, 분야는 부분과 비슷한 의미예요. 우리 대학에서 전공 분야, 전공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분야는 네, 예술 분야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외국어 분야 이렇게 전공도 이렇게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네, 과학 분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야는 부분과 같은 의미예요. 네, 지금 줄리앙 씨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전공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지요? 네,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경력도 있고 책임감도 강하다고 들었으니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어떤 의미예요? 네, 책임감은 자기가 맡은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맡은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그 태도를, 그 느낌을 우리는 책임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책임감이라고 해요.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책임감이 있다. 책임감이 없다.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도 강하다고 들었으니 한번 일을 맡겨보겠다고 면접관이 이야기를 했네요. 네, 다음 대화를 계속 볼까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고 줄리앙 씨가 자기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음 대화를 볼게요. 일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이번 달 말까지 가능할까요? 네, 면접관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일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부탁하는 이유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번 달 말까지 가능할까요? 이번 달까지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네, 빨리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가능하냐고 물어봤어요. 이번 달 말은 언제예요? 네, 어떤 기간의 끝부분을 우리는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30일까지 또 29일까지 31일까지 가능할까요?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다음 대화를 볼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다는 어떤 의미예요? 네, 내가 어떤 일을 아주 열심히 힘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본문 대화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지요? 여러분, 줄리앙 씨가 면접을 볼 때 면접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성실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들은 말을 다시 이야기할 때 우리 쓰는 표현을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게요. 더 말해 봅시다. 문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떻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네, 저는 성격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서 자주 들은 말, 많이 들은 말을 이야기할 때 다는 말을 듣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요? 네. 다음 문장을 같이 볼게요. 한국에 왜 왔냐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서 어떤 질문을 자주 들었어요? 한국에 왜 왔어요? 이런 질문을 자주 들었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다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한국에 왜 왔냐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요? 다음 문장을 볼까요? 한국 사람한테서 시간이 있으면 같이 밥 먹자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무엇을 하자, 이것을 하자, 어떤 것을 하자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네, 한국 사람한테서 시간이 있으면 같이 밥 먹자는 소리를 자주 들었대요. 네,
한국 사람이 이 사람에게 우리 시간 있으면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들은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학생 때 부모님한테서 공부하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네, 여러분, 부모님이 이 사람에게 뭐 하라는 소리를 자주 했어요? 공부해라, 공부하세요. 이런 소리를 자주 들었대요. 학생 때 부모님한테서 공부하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자주 들은 말, 많이 들은 말을 다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우리는 다는 야는 으라는 하자는 소리 말을 자주 많이 듣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우리 이번에는 배운 표현을 가지고 말하기 연습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떻다는 소리, 어떻다는 말을 자주 들었을까요? 네, 여러분 말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 친절하시네요. 많이 친절해요.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자주 들었어요. 자기가 자주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연습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잘 웃겨서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사람들을 잘 웃겨서 재미있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너는 참 재미있다, 재미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미있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연습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인데 왜? 네, 말해보세요.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은 어떤 질문을 많이 들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인데 왜 한국어를 공부하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외국인 학생에게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이렇게 많이 자주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 사람들한테 왜 한국어를 공부하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네, 여러분, 자기가 자주 들은 이야기, 많이 들은 이야기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다는 소리를 자주 듣다, 많이 듣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지요? 네, 여러분 수업이 끝난 후에도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강에서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